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뉴스파다가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뉴스를 담아 전해드리는 뉴스 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창원대 박민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프로 팩폭러 조재욱 교수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항마로 모신 분입니다. 먼저 각오와 또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 창원대 박민원입니다. 각오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감고도 인공 호흡이 가능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호흡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흡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오늘도 이게 제대로 호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야기가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도 오염수 방류 이야기로 시작할 건데 이게 거의 공식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몇 주간 보면요. 그 이유가 지난주 우리 지역 정치인의 발언이 그렇게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만일에 방류를 했을 때 해류를 따라가고 태평양을 돌아가 우리나라 근안에 올라가면 사안이 여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빨리 입을 수 있는 지역이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 연안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 이 부분 갖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한국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지금 우리 창원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가고 이런 다른 정신적인 피해가 없기를 우리 마산 창원진의 보건소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16일 창원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재욱 창원시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조재욱 교수님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중국과 피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대 호흡을 우리나라와 같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유독 한국만 난리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 방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서도 시민 사회는 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필이면 왜 저하고 이름이 같은지 제가 참 모능스러운데. 욱하시는데요. 일개 시의원이 창원 시민들을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발언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창원 시민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건지 멍청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창원시 의원은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재욱 의원은 발언을 하기 앞서 창원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한 85% 가까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일본에서도 가반 정도는 아닌데 한 40% 정도가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창원 시민들도 이 정도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것에 저는 일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번 오염수 방류 사건은 창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 특히 오늘날 우리 국민들 먹거리 안전,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꾸 이의 제기를 한다고 토론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괴담, 선동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좋습니다. 괴담, 선동이라고 치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 여러 장상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이게 안전하다고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남재욱 의원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특히 창원 시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한 그런 발언이고 우리 창원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깔본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남재욱 의원의 발언을 봤을 때는 먼저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 좀 괴담으로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야당을 저격하는 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창원 시민들이 이런 괴담 정치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뭐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미래님께서는 정말이지 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지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한 입장입니다만은 사실은 극과 극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괴담도 매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리적 설득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모두 다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런 반응이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쯤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일본의 방류를 막을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그리고 IAEA 보고서가 만약에 방류를 네. 해도 된다라고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네,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고라든지 그리고 각종 센서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워닝을 잘 해주는데 우리나라 바다에도 광범위한 해역에 사실은 이제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센싱을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해서 워닝이나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기서는 4, 5년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서는 또 2년, 3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행히 바닷물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 여당에서도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이런 준비를 좀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야당 자체가 지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당 같은 입장에서는 2년 전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네네.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뀐 데 대해서는 교수님 그러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 워낙 뭐 계속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예. 국민 안전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정치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온 사태에 사실은 빠른 탈원전 정책의 실현으로 인해서 그 워딩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저는 국민의 삶의 안전과 행복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책을 해야지 정치적 입장에서 유불리를 먼저 따져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 봅니다. 사실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한전의 전기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정치와 정책의 분리가 이번 기회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수 사안을 두고 이제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정쟁의 거리로만 좀 치부되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 IAEA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걸 토대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지사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IAEA는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IAEA 관계자들처럼 핵물리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만 검증을 했으면 또 안 되고 생물학이라든지 해양학이라든지 보건학 분야 사람들도 참여해가지고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된 분야 인사들만 검증을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폭넓게 좀 의견을 그 정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의 경남도의원, 시의원 들 대부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를 잘 안 끝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에게 찍힐 가능성이 높고 정부 입장만 대변하게 되면 시민사회에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눈치를 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남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정부가 지금 걔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제가 그렇게 뭐 본다라고 당장 이야기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에 입안한 내용으로 충분히 국민의힘이 설득력을 가지고 예. 설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호남권은 그 야당 의원들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삭발도 불사하면서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달라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반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조재혁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는 말 그대로 섬이잖아요. 사방팔방이 네.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일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곳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과학적인 검증을 마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오염수 방류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이 어시장이나 수산물 를 기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면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곳이잖아요. 관광산업하고. 그렇다 보니까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직격탄을 정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야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 의회하고 부산시 의회가 함께 공조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아, 있거든요. 부산도요? 예. 어.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는 뭐 하고 있는가? 예.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제주처럼 둘러싸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다 근처에 이 접경지역인 경남이지 않습니까? 네. 좀 다른 게 이게 너무 좀 정치색과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산지 횟값이 가장 싼 곳이 어디냐면 예. 마산어시장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통영어시장보다도 마산어시장이 돔 1kg당 가격이 가장 싼 곳이 마산어시장인데 예. 네, 그만큼 이제 수산물에 대한 유통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마산 이 지역이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영은 또 관광지다 보니까 조금 물가가 이제 비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다고 온도가 내려가지는 지금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듯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삼중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세슘의 농도가 올라갈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수산업에 대한 직격탄은 막을 방법, 피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아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의 시운전도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 주 아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자욱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는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지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다 학부모님이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밥상 우리 자녀들의 음식도 분명 걱정이 조금은 하실 것 같은데 이 음식 뭐 그리고 오염수 방류 걱정뿐만 아니라 또 걱정하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혹시 자녀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고2 남자애 하나. 아 올해는 당장 아니겠습니다만 예. 앞두고 있고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자녀가 4명입니다. 4명이세요? 예, 아들, 딸. 예.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고2가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수능이 올해는 두 분 다 자녀가 그렇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당장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가운데 올해 수능 5개월 남았고 6월 모의고사 치렀으니까 9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운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수험생들 무엇보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박민호 교수님은 그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분명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한국 1등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는 제도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학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것인데 이게 1등을 뽑는 그다음에 의대를 가는 사람들의 순서를 세우는 수능이 되었는데 그 근본 취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 방식과 시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서의 혼란을 양해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게
이 발언 워딩만 보면은 사교육 시장이 워낙 좀 과열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만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시기에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두에 네. 이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좀 더 상황이 달라지는데 5개월 남겨놓고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예.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일선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수험생을 뒷바라지 하는 그 부모님들도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통령 발언은 사교육 강화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 같은데 사교육을 없애려면 궁극적으로 대학 세열화를 없애버려야지 수능은 그 단편적인 하나의 방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지금 이제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결국 이제 교수도 못 푸는 킬러 문항 빼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시험 문제 직접 풀어 보시면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도 변별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험생한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예.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공개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오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고요. 두 교수님이 출연하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출연이신데 너무 아쉬우시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아쉽지만 제가 노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무 나훈아 버전의 꿈에 본 내 고향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또 6.25 73주년 맞이 특별한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